수분. 자, 관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관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물을 뭐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주시나요? 며칠 만에 한 번. 예. 겨울에 아, 하루에 한 번. 한 번.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주실 때 오전에 주실 때 한 몇 시 정도에 주세요? 10시? 여름이면 10시? 10시. 이제 그게 우리는 사실은 이제 광량에 따라서 준다를 해가지고 보통 광 센서가 있으면 이제 100와트 이상 됐을 때 해 뜨고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해 뜨고 여름에는 1시간 후, 이제 겨울에는 한 2시간 후 요때 이제 관수를 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그 땅에다가 이제 하나 정도 박아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관수를 하는 건 괜찮은데 개시하는 건 광량에 따라서 광이 한 100와트 정도 되면은 뿌리에서 물의 이동이 지상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와트 이상 되면은 광 이제 해 뜨고 1시간이나 여름에는 겨울엔 2시간 하면 그때쯤 물을 주면은 물의 이동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관수 시작 시점은 괜찮은데 종료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겨울에는 1시에 종료하시는 분도 계시고 12시에 종료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뭐 2시에 종료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도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종료 시점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관수를 언제 종료할 것이냐. 그런데 보통은 우리 이제 보통 수경에서는 그래도 이제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종료하는 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특히 겨울에는 한 3시간 전, 여름에는 1시간 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집집마다 다 달라요. 1시에 종료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는 이제 배액이 흘러나오니까 그 배액 흘러나오는 거 그다음에 아침에 물 주고 2시간 후에 배액이 흘러나오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관찰을 해서 배액이 너무 안 나오네 2시간 지났는데도 안 나오네 그러면 조금 종료 시점을 좀 늦추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센서로 야간 동안에 얼마나 감소했나를 알 수 있거든요. 얼마나 흙이 이제 배지가 말랐나를 그 폭을 보고서 이제 가늠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토양이 그렇다 그러면 조금 한 번쯤은 아직까지는 이제 감으로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점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토양학자들은 텐시오메타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토성별로 이게 모래든 또는 진흙이든 뭐 양토든 그게 측정할 때 이게 비교가 가능한 게 우리가 텐시오메타라고 있어요. 토양 입자가 땡기는 힘이에요.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래든 양토든 비교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있어요. 백분율. 그런 거는 모래의 무게의 백분율하고 부피의 백분율하고 그냥 진흙의 그런 땅의 뭐 100%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쓰기는 해요. 그렇게 토양 입자가 물을 땡기는 힘으로 측정하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백분율로 보느냐 그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피, 토양 부피의 물의 부피 또는 토양 무게의 물의 무게 이걸 백분율로 나타내는 토양 수분을 표시하는 게 있고 장력, 아까 말한 대로 입자가 땡기는 힘, 그 힘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토양의 그 입자가 수분을 흡착하는 그 흡착 정도 봐. 그 흡착 정도. 그게 장력이라요. 장력. 여기 보시면은 압력이기 때문에 압력계를 쓰면은 수은이 들어간 압력계를 쓰면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수은의 높이가 76cm면은 76cm 여기 70 어딘가에 76cm면은 대기압과 같은 동일한 그 정도 압력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100 이게 10만 100만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압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땡기는 힘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건데 이게 수은이 들어간 압력계의 높이로 하자니 값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거를 100이면은 10의 2승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10만이면은 10의 5승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토양 수분 장력을 나타내는 PF 값이에요. PF 값. 포텐셜 포스라고 또는 그거를 압력인 바로 나타낼 수도 있고 킬로파스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수치에서 뭘 말하냐면 이게 4가 넘어가면요. 토양 입자가 물을 땡기는 힘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이 없다. 그래서 흡착수는 식물에게 소용이 안 되는, 쓸 수 없는 그런 물 단위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정도면은 한 2.7 요 정도면은 중력수가 뭐냐면은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엄청 뿌리면 비가 토양에 물이 흥건하잖아요. 그 물이 이 중력에 의해서 지하수 위로 빠지는 물 있죠. 그게 중력수야. 빠져나가는 물, 자유수. 그 자유수와 이 흡착수 사이가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유수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합수 pF가 4.2가 넘어가는 거는 식물이 사용할 수 없는 물. 그 다음에 중력수는 자유수, 중력에 의해서 지하수로 빠지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빠지고 나서 중력에 의해서 제거되는 물 외에 이런 입자와 입자 사이에 남아있는 그 물을 식물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관수는 pF 2.7에서 4.2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포장 용수량은 아까 말한 대로 토양에서 비가 엄청 왔을 때 물이 이제 중력수에서 빠지고 나서 남아있는 그때의 물량, 그게 이제 pF 1.8이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화분을 가져왔어. 화분을 가져왔는데 얘가 도대체 얼마큼 물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실험을 해요. 거기다가 물을 흠뻑 줘요. 그러면은 밑으로 빠지겠죠. 그 빠지는 물이 중력수예요. 빠지고 나서 더 이상 안 빠질 때 있죠. 그때의 물량이 포장 용수량일 때 함수량이라요. 포장 용수량. 그때 자유수 빠지고 나서 더 이상 물이 화분 밑으로 안 빠질 때, 그때 보면은 토양 입자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때를 포장 용수량이라요. 그리고 그게 pF 한 1.8이 돼요. 위조 개수는 더 이상 한 번 시들어서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pF 4.2 정도. 요 사이가 식물이 유효한 식물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텐쇼메타 같은 걸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물이. 이런 텐쇼메타를 들어는 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용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도 제가 학생 때도 요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많이 보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 토양에 딱 밀착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측정이 되고, 제가 학생 때는 심지어는 하루 지나서 하루 기다렸어요. 그래서 실험할 때도 이제 더 꽉꽉 밀어라, 하루 기다려라, 되냐 안 되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많이 조금은 좀 많이 이제 발전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세라믹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초벌구이한 뭐라 그러죠? 도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덮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미세하게 구멍이 있는데 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물만.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채워요. 그러고면 여기다가 토양에다 싹 박으면은 토양이 건조하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을 땡기겠죠. 그 압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얘가 토양의 입자가 건조하면 이 안에 있는 물을 땡기겠죠. 그 압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이게 왜 토양학자들은 텐쇼메타를 고집하냐면, 이 토양의 토성, 이게 진흙이든 아니면 양토든 사토든 입자가 땡기는 힘이기 때문에 토성별로 비교가 가능해요. 근데 아까 백분율은 다 다르죠. 모래땅하고 진흙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텐쇼메타를 토양 수분 장력에 의한 값을 측정하는 것이다. 입자가 땡기는 힘을 측정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은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가 뿌리가 음. 항상 위에 있잖아요. 처음에 살 때 깊이 넣으라고 그랬는데, 깊이 넣으면 물량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예, 배수가 안 그렇죠. 되니까 저거 맞추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저거 맞추는 것도 힘들고, 저거가 게이지가 빨리빨리 작동이 안 돼요. 한참 있다 돼요. 3일 있다가 예. 제가 보통 오이 같은 경우는 30cm는 그래도 30cm 깊이로는 잘하거든요. 아무리 이제 그게 이제 청근성이라 해도 30cm는 잘하는데, 그게 그 정도는 그래도 15cm에서 20cm 정도는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조금 올라오면 또 너무 건조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도 두 가지를 동시에 저거하고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있어요. 쉽게 그 두 가지를. 그래서 와서 한번 해주셨어요. 저거 제가 도저히 못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것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찾기는 쉽지는 않은데 요거를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된대요. 이게 있으면 그래도 무엇을 알 수 있냐, 도대체 왜 이걸 내가 알아야 되냐라고 할 때 특히 아까 공급하는 시간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간에 종료를 했어요. 언제 맞출 것이냐, 종료를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야간에 과실 비대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과실이 비대되는 때 이제 과병으로 물관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실이 커지는데 만약에 너무 일찍 관수를 종료해서 금권에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한 것이 좀 심하다 그러면 그렇게 과실을 비대하는데 야간에 어려움이 있겠죠. 너무 일찍 관수를 종료하고 또는 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이 또 물과 함께 같이 이동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초저녁에 물이 없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관수 종료를 일찍 하느냐 조금 늦게 하느냐 요거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라고 할 때 만약에 이제 텐시오메타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야간에 종료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낮 동안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야간에 이제 종료를 했어요. 종료하고 나서 아침까지 이렇게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물 수분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요 폭을 우리가 10% 내외로 항상 유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보세요. 아침에 이제 해가 떠서 이제 100와트 이상 돼서 물을 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이제 낮 동안에는 충분히 이렇게 주고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관수가 종료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줄어든 물량을 주는 게 관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종료 후 아침까지 물량이 감소한 물량을 아침에 채워주는 것, 그것이 관수의 정의라면 도대체 밤 사이에 얼만큼 줄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텐시오메타라도 있으면 그걸 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1시에 종료를 하는데 1시 너무 이른가? 좀 한 번 더 줄까? 내지는 3시 정도에 종료할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이게 무게든 압력이든 이 10% 내외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많이 급격하게 관수 종료를 보통 해지기 한두 시간 전, 3시간 전에 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 해가 있어요. 일몰이 여기쯤이야, 일몰이 여기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사이에 급격히 감소하죠. 그리고 야간에도 이렇게 증발 정도 때문에 이렇게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하는데 이거 정도를 얼마나 허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료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결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람이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종료하고 나서 이렇게 변하네. 변하네.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나요? 그냥 꽂아놓기만 했어요? 꽂아놓고 이렇게 변화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주기적 계속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주는 소양 문제를. 예, 그렇죠. 요 정도에 내일 물 주기 전에 한번 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치 밑으로 떨어지면 반수를 해야겠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 PF 값 지중 10cm에서 이 아까 PF 값으로 하면 4 이상은 흡착수라 그랬잖아요. 식물이 못 쓰는 물. 근데 1.8 이상에서는 쓸 수 있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오이 같은 경우에 요 10cm, 지중 10cm에서 2.5에서 요 정도만 유지하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뭐 2.5 이상이다, 건조하다, 2.5 이상이다 그러면 물이 들어가야 되겠다. 생육 후기에는 한 2.3 이제 이상이다. 그러면 요 정도로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텐시오메타로는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또 텐시오메타가 이 킬로파스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킬로파스칼로. 이럴 때는 또 오이가 15킬로파스칼이면은 되겠다. 그래서 요 15가 안 되고 뭐 이제 30 넘어가네. 그럼 물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킬로파스칼로 봐서는 요 15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요 강원대랑 같이 이제 실험을 한 건데요.
자, 이거를 10kPa만 되면은 물이 들어가게 하고 20kPa만 되면은 물이 들어가게 하고 30kPa만 되면 물이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적정이 얼마라 그랬어요? 15kPa이라 그랬죠. 그 정도가 적정이라 그랬잖아요. 15kPa. 아까 텐시오미터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대조군은 뭐냐면 이 농가의 사장님의 방식이에요. 사장님이 이제 원래 본인이 하던 관행적인 방식으로 물을 주는 거고 10kPa는 이제 텐시오메타가 10kPa 이하가 되면은 항상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이상이 되면 그래서 10kPa에 항상 맞춰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총 관수량이 10kPa니까 20kPa에 맞추는 것보다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요게 이제 5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해서 물이 매우 많이 이제 들어간 상태인데 그래서 조금 이제 8월부터 10월까지는 요거를 좀 실제로 제대로 재배를 해가지고 10kPa, 15kPa, 20kPa로 했을 때 역시나 10kPa 이렇게 낮게 유지를 했을 때는 물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이제 수량도 이제 보면은 물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수량이 좋은 게 아니고 15kPa에서 맞춘 것이 물 많이 들어간 거랑 상관없이 15kPa에서 수량이 좋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조금 더 좀 진화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제 요게 이제 좀 달리 하자. 4월 22일 날 정식을 해서 이제 여름까지 하는데 이제 여름에 좀 물을 중간에 5월에서 6, 7월에 많이 주고 후반기 때는 좀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은 10kPa로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10 계속 10으로 가는 거 하고 처음에는 10, 그다음에 10, 그다음에 마지막 후반기 때는 20kPa로 하는 거. 하나는 20, 10, 10, 20, 10, 20 이런 식으로 좀 간격을 달리 했어요. 그래서 시기별로 목표점을 달리 제어를 한 거예요. 수분 장력 목표점을 달리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이제 일평균 관수량은 역시나 대조구 관행으로 했던 것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제어를 했더니 물이 되게 적게 들어간 거예요. 물이 적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랬더니 이 생산된 오이가 1리터 관수량의 오이가 T2면은 이제 T2 10, 20 그러니까는 후반기 때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20으로 올린 거 이게 물이 적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T2에서 상당히 이제 계절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4월에 정식해서 7월까지 갔을 때 후반기 때 이제 장마철을 지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줄인 것이 수량에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아까 한 대로 15kPa로 세팅하고 그 목표점으로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좀 계절에 따라서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조금 그 시기별로 이제 15, 15, 뭐 20, 뭐 이런 식으로 10, 10, 뭐 2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어점을.